연기나 불을 발견하면 이렇게 행동하세요. 첫째, 불이야 하고 크게 소리치거나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화재 사실을 알리세요. 둘째, 작은 불이라면 신속히 진화하고 불을 끌 수 없다면 신속히 대피하도록 합니다. 화재 발생 시 행동 요령. 화재 경보가 울리면 비상 소집을 합니다. 대피 장소나 방법을 정합니다. 신속히 대피합니다. 대피한 후 119에 신고를 합니다. 대피 후 인원을 확인합니다. 연기나 불을 발견하면 주변에 화재 사실을 알립니다. 불을 끌지 대피할지 신속하게 판단합니다. 불을 끌 수 없다면 신속히 대피합니다. 생활 속 철저한 대비로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시 신속하고 올바른 대처로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세요. 우리 주위에 흔히 일어날 수 있는 화재 사고. 화재 발생 시 올바른 대피 방법을 알지 못하면 오히려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에 따른 대피 방법을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재 발생 시 건물 유형별 올바른 대피 방법은 무엇일까요? 다세대 주택이나 상가 등 일반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계단을 통해 신속하게 지상으로 대피합니다. 지상 대피가 어려우면 옥상으로 대피하거나 밖으로 통하는 창문이 있는 실내에서 창문을 닫고 구조를 기다립니다. 계단으로 대피할 때는 옥외 계단이나 피난 계단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일반 건물에서 안전하게 대피하는 방법,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계단을 통해 지상으로 대피하세요. 지상 대피가 어려우면 옥상이나 밖으로 통하는 창이 있는 실내에서 구조를 기다립니다. 계단으로 대피할 때는 옥외 계단이나 피난 계단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공동주택은 하나의 건축물의 벽, 복도, 계단 등을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아파트 같은 구조의 주택을 말하는데요. 아파트 화재 시에는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창문과 출입구를 닫고 비상계단을 통해 지상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계단 이용이 어렵다면 대피 공간에 마련된 왕관기 등을 이용해 신속히 외부로 대피합니다. 외부 대피가 어려울 경우 베란다로 대피 후 구조를 기다립니다. 이때 화장실로는 절대 대피하지 않습니다. 환풍기로 연기가 유입되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안전하게 대피하는 방법,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창문과 출입구를 닫고 지상으로 대피하고, 계단 이용이 어렵다면 왕관기를 이용해 신속히 외부로 대피하세요. 외부 대피가 어려울 경우 베란다에서 구조를 기다리세요. 안전한 화재 대피를 위한 4가지 보너스 팁. 하나, 평소 가족이나 동료와 함께 탈출 계획을 세우고 대피 시 만날 장소를 미리 정하세요. 둘, 평소 안전교육과 재난훈련에 적극 동참해주세요. 셋, 화재 시에는 올바른 방법으로 신속하게 대피하여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지켜주세요. 넷, 타인의 구조는 구조대원에게 맡겨주세요. 생활 속 철저한 대비가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줍니다. 초고층 건물이란 높이 200m 이상, 50층 이상의 건축물을 말하는데요. 초고층 건물 화재 시에는 불길이 번지지 않도록 창문과 출입문을 닫고 문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외부 대피 시에는 가까운 피난용 승강기를 이용하고, 외부 대피가 어려울 경우 피난 안전구역으로 대피 후 구조를 기다립니다. 피난 안전구역은 200m 이상 50층 이상 초고층 건물 25개 층마다 피난 안전구역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초고층 건물에서 안전하게 대피하는 방법,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창문과 출입문을 닫고 창문에서 멀리 떨어지세요. 외부 대피 시 피난용 승강기를 이용하세요. 외부 대피가 어려울 때는 피난 안전구역으로 대피하고 구조를 기다리세요. 안전한 화재 대피를 위한 4가지 보너스 팁. 하나, 평소 가족이나 동료와 함께 탈출 계획을 세우고 대피 시 만날 장소를 미리 정하세요. 둘, 평소 안전교육과 재난훈련에 적극 동참해주세요. 셋, 화재 시에는 올바른 방법으로 신속하게 대피하여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지켜주세요. 넷, 타인의 구조는 구조대원에게 맡겨주세요. 생활 속 철저한 대비가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줍니다. 대학 새내기 최군. 종강을 앞두고 밀린 과제를 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여기저기서 과제 독촉 문자가 날아오고 최군은 20살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습니다. 어느새 점심때가 훌쩍 넘은 시간. 최군은 배가 고프지만 그렇다고 과제를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때 묘안이 떠오른 남자. 과제를 하면서도 배를 채울 수 있는 컵라면을 먹기로 하는데요. 물을 끓이기 위해 전기주전자의 코드를 꼽는 최군. 잠시 후 멀티코드에 과전류가 흘렀는지 불이 붙고 맙니다. 당황한 최군. 소화기를 찾아보지만 당최 어디 있는지 알 길이 없는데요. 그래서 평소 집안의 소화기에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2017년 2월 4일부터는 모든 개인주택에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요. 다시 말해, 이젠 개인주택에도 소화기를 한 대씩 비치해야 된답니다. 이와 더불어 소화기 관리 요령에 대해서도 잘 알아두어야겠는데요. 먼저 소화기는 육안으로 살펴보고 파손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손잡이 부분에 있는 압력 게이지는 녹색 부분에 위치하는지, 그리고 소화기 뒤쪽에 있는 안전핀이 제 위치에 장착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소화기는 분말이 굳지 않도록 한 달에 한 번이나 2번 정도 흔들어 주어야 하고, 분말이 굳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소화기 윗부분에 귀를 대고 뒤집어 보면 됩니다. 만약 분말이 흘러내리는 소리가 난다면 그건 정상인 거죠. 덩어리가 떨어지는 소리가 난다면 분말이 굳은 것이니 즉시 새 제품으로 교체해 주세요. 특별히 화재 가능성이 많은 주방에는 주방 전용 소화기를 비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소화기는 현관문 앞처럼 잘 보이는 데 두고 항상 그 위치를 인식하고 있어야겠죠? 화재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니까요. 이건 뭐야? 이게 뭐야? 글쎄, 도르래 같은데.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어디죠? 예, 학교의 운동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집에까지 가면서 어떤 위험성들이 있는지 안전에 대해서 한번 같이 걸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평상시에 밟으면 이렇게 안전하죠? 안전한데 이게 시공이 잘못되어 있으면 이쪽으로 밟으면 이게 넘어져서 안쪽으로 빠지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길을 걸을 때는 요거를 피해서 안전하게 이렇게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뭘까요? 네, 몰라듭니다. 친구하고 얘기하다가 뒷걸음을 치든가 아니면 자전거를 타고 갈 때 옆 친구하고 얘기를 하면 이런 곳에 부닥쳐서 크게 사고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인도 앞에 있는 이 볼라들은 주의하셔서 걸으셔야 됩니다. 자, 건널 때는 이렇게 화살표가 있잖아요. 화살표, 오른쪽 우측 방향으로 왔습니다. 자전거를 탄 친구가 있으면 여기 자전거 도로가 따로 있죠. 자전거 탄 친구들은 이렇게 자전거 도로로 횡단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이쪽 방향에서 차가 오기 때문에 왼쪽을 잘 봅니다. 왼쪽을 보고 잠시 기다렸다가 바뀌면 좀 저희가 한 1초, 2초 마음속으로 쉬었다가 건너가겠습니다. 바뀌었네요. 한번 건너가 볼게요. 저렇게 지나가는 차 안 부딪히려면 이렇게 쉬었다가 가셔야 됩니다. 가시죠.
예, 길을 건너 오니까 이렇게 줄이 안 쳐져 있고 꺼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이런 공사 현장을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항상 피해서 줄이 이렇게 안 쳐져 있더라도 이런 데는 멀리에서 이렇게 걷습니다. 예, 여기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예, 절대 차도 주차해서도 안 되고 쓰레기를 모아서 버리는 장소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있을 때면은 항상 혹시 휴지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좀 치워주고 긴급할 때 소방대가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가 그려져 있고요. 여기에는 이렇게 사람이 걸을 수 있는 별도의 인도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자전거를 안 탈 때 어디로 걸어야 될까요? 예, 그렇죠. 이쪽으로 걸어야 됩니다. 자전거를 탄 친구들은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고요. 걷는 친구들은 자전거 도로에 걷다 보면 마주오는 자전거와 부닥칠 수 있거든요. 학교에서 집에까지 오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위험한 요소들이 더 많았죠. 학교에서 우리 집까지 위험한 부분이 없는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고요. 자, 요번에는 이제 학교에서 집이 아니라 우리가 더우면 근처에 있는 하천에 놀러 가서 걷거나 자전거를 타죠. 예, 그쪽으로 한번 가서 한번 위험 요소들이 어떤 건지 같이 가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하천들이 있나요? 평온하게 흐르고요. 징검다리가 있나요? 이 징검다리를 건너실 때도 한 발 한 발씩 천천히 뛰지 않고 걷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닌다고 얕은 수심에 이런 돌들을 보시면, 자, 여기 보이시나요? 예, 이끼입니다. 돌에 낀 이끼는 미끄러워서 여기에서 넘어지면 바로 이런 데라든가 돌에 머리를 부닥쳐서 정신을 잃는 사고도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건널 때는 항상 징검다리를 통해서 건너야 되고요. 예, 평상시에는 이렇게 평온하다가도요, 국지성 호우 때문에 보통 시간당 60에서 100mm 이상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 하천은 불과 5분에서 10분 만에 저 위에까지 물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하천이 범람하거나 이럴 때는 빨리 가장 가까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방향 쪽으로 올라가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네, 평상시에는 이렇게 만져도 아무 느낌이 없죠. 근데 이 밑으로는 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전기에 의해서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비 오는 날이라든가 하천의 수심이 높아서 여기까지 물이 찬다 그러면 전기 감전 사고에 상당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천이 범람할 때 어느 정도면 걸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무릎 아래쪽까지는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릎 위까지 물이 찬다 그러면 사람이 절대 걸을 수 없으니까요. 하천이 범람할 때는 특히 우리가 가장 신속하게 저 위로 올라가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인명구조 장비 보관함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 하천이라든가 저수지 인근에는요, 시에서 이러한 보관함을 만들고 있는데요. 자, 무엇이 들어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구명조끼가 있고요. 예, 사람이 빠졌을 때 던져주는 구명환, 그리고 멀리 있는 사람에게 던져서 구조할 수 있는 구조로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천이 범람해서 사람이 물에 빠지면 이러한 구명로프라든가 구명조끼, 구명환을 이용해야지 직접 본인이 뛰어드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려고 하지 말고 주위에 있는 어른들한테 도움을 청해서 이러한 것들이 있으니까 빨리 구조를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은 도움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생활 되세요. 안녕. 코로나19 예방 물놀이 안전수칙. 단체 방문은 자제하고 2m 이상 거리를 유지해주세요. 거리 유지가 안 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개인 물품을 사용해주세요. 샤워실 등은 한 칸씩 띄워 사용하고 음식물 섭취는 자제해주세요.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으로 안전한 물놀이 하세요.